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준 온라인 저지 1149번의 RGB 거리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코딩해보도록 할게요. RGB 거리에는 집이 n개 있다. 거리는 선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1번 집부터 n번 집이 순서대로 있다. 즉, 이런 식으로 있는 거겠죠. 집이 이렇게 선분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옆으로 일직선으로 쭉 있고, 여기 1번부터 2번, 3번, 점점 해가지고 n번까지의 집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은 빨강, 초록, 파랑 중 하나의 색으로 칠해야 된다. 각각의 집을 빨강, 초록, 파랑으로 칠하는 비용이 주어졌을 때 아래 규칙을 만족하면서 모든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 여기서는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래 규칙이 뭔지 봐야 되겠죠. 아래 규칙 보면은 첫 번째는 1번 집의 색은 2번 집의 색과 같지 않아야 된다. 요 집의 색깔이랑 요 집의 색깔이 다르게 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번 집의 색은 n-1번의 집의 색과 같지 않아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색과 이 직전의 색이 같지 않아야 되고 또 요 색과 요 직전의 색이 같지 않아야 되고, 즉 인접하는 애들끼리는 색이 같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조건이 요 조건을 포함해요. 그쵸? 가지고 있는 거죠. n번째 집이 n-1번째 집보다 집이랑 색이 같지 않아야 된다. 같은 말이죠. 2번 집이랑 1번 집이 색이 같지 않아야 된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인접하는 애들끼리는 색이 같지 않게 칠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쵸? 그 다음 여기 보면은 i번 마지막이 더 세기를 박아주죠. 결국 i번 집의 색은 i-1번 i 플러스 1번 집의 색과 같지 않아야 된다. 그게 결국 이 집의 색이 이쪽이랑 이쪽 양쪽 집의 색깔이랑 달라야 된다. 즉 요거 세 개를 장황하게 세 줄로 써놨지만 한 줄로 했을 때는 뭐예요? 인접하는 집은 색이 다르게 칠해줘야 된다. 저야. 자, 요 문제겠죠, 여러분? 그쵸? 결국 요 조건 하나만 우리가 들고 가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입출력 예제를 보고 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줄에 집의 개수 1000, 최대 1000이에요. 코딩 테스트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뭐죠, 여러분?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일단은 굉장히 작은 숫자. 결국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 복잡도를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줄부터는 n개의 줄에는 각 집을 빨강, 초록, 파랑으로 칠하는 비용이 1번 집부터 한 줄씩 주어진다고 했고요. 집을 칠하는 비용은 10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이런 거죠. 3개의 집이 있다. 이렇게 3개의 집이 있는 거예요. 3개의 집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집은 요거죠. 빨간색으로 칠하는데 26. 그쵸?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칠하는데 40. 파랑으로 칠하는데 83의 비용이 든다. 두 번째 집은 빨간색으로는 49, 초록색으로는 60, 파란색으로는 57. 세 번째는 13, 89, 99의 비용이 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쓰느냐고 가려졌는데 조금만 올려볼게요. 쓰느냐고 가려졌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서 답이 96이라고 나왔습니다. 96.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칠하면 좋냐?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결국 어떻게 칠한 거예요? 첫 번째 애를 파랑으로 칠하고, 두 번째가 마지막에 파랑이죠. 첫 번째 애를 죄송합니다. 빨강이네요. 제일 위에 거 선택했으니까. 빨강으로 칠하고, 두 번째 애를 파랑으로 칠하고, 세 번째 집을 다시 빨강으로 칠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 조건, 결국 인접하는 집과는 별개로, 인접하는 집과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 죄송합니다. 인접하는 집과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그 조건을 이렇게 하면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눈으로 봤을 때 딱 아는데 어떻게 코딩으로 할까? 어떻게 풀어요? 이런 거는 딱 전형적인 DP 문제입니다. DP 문제. 자, DP 문제면 저희가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점화식을 도출을 해야 돼요. 점화식. 자, 점화식을 도출하려면 이런 거죠, 대충. 뭐 이게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1차원이 될 수도 있고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화식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점화식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는 이거 점화식 고민을 할 때 항상 쓰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말이 점화식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항상 생각하는 말인데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앞의 내용은 나는 잘 모르는데 모두 해결됐다. 그럼 마지막 한 칸만 내가 구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쭉 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여기 바로 직전까지는 요만큼은 다 누가 구해놨어. 나 요거만 한번 구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점화식을 풉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바로 직전까지 다 풀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처음에 했을 때 최소 비용, 여기까지 칠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을 누군가가 구해놨다. 그럼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 최소 비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지막을 예로 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로 칠하는 경우. 예로 칠하는 경우. 여기를 그러면 마지막을 얘가 지금 빨강으로 칠했죠? 빨강으로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봐요. 여기까지는 다 어떻게든 구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을 빨강으로 칠하려면 그 전에 적어도 그 바로 전칸, 인접한 집에서는 빨강으로 칠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파랑, 바로 직전에 칠한 색이 초록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우리 몰라요. 여기를 아직 안 구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초록이잖아요? 초록이면 직전에 뭘로 칠했어야 돼요? 빨강이나 검정으로 칠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 파랑으로 칠했다면 바로 직전엔 우리는 빨강 또는 초록으로 칠해야 됩니다. 바로 직전에.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무슨 소리인지 할 수 있는데 좀 더 봐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빨강을 0, 초록을 1, 파랑을 2라는 인덱스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i 번째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요 자리를 구하려고 저는 여기 마지막에 얘를 선택했을 때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뒤에 i에, 자, 이게 이제 점화식이 되는 거예요. i에 빨강이니까 0이죠. 자, 요 값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요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i 번째에서 빨강을 칠했을 때 i 번째까지 왔어요. i-1번째까지 다 구했고 i 번째에서 빨강을 선택하면 나올 수 있는 최소값. 이걸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제가 그 직전에 파랑, 초록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직전까지는 모두 해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결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 어떻게 구해져요? 뒤에 바로 직전 i-1 바로 직전에 뭐예요? 파랑을 칠했거나 1이죠. 뒤에 i-1에 초록을 칠했거나 2죠. 그쵸? 이거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원본에서 빨강을 칠하는데 드는 13 이걸 저는 A라고 할게요. A0이라고 할게요. 빨강을 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I0이라고 했거든요. I 번째 0.
i번째 자리에서 빨강을 드는데 드는 비용 여기서는 딱 13이라고 13이라고 나오죠. 요 13을 요 두 개 중에 최소값에서 13을 더해주면 이번에 빨강으로 칠했을 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우고 이제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저 마식을 d i의 0번째는 d의 i-1 1 또는 d의 i-1 2에 이거 중에 최소값 더하기 이 자리에서 빨강으로 칠하는 비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죠? d i의 1은 뭐예요? 이번에는 d의 i-1 0 d의 i-1 2에 이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하고 i의 1번째 2번도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써볼게요. 똑같죠? 이것도 d의 i-1 0 d의 i-1에 1 두 개 중에 작은 거 선택하고 a의 i의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어. 오케이. 근데 제가 말한 것 중에 앞에 거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게 요것들이 이미 다 구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왜 구해져 있다고 가정을 해요? 왜? 안 구했잖아 실제로. 이 부분을 떨치기 힘들거든요. 근데 컴퓨터 코딩 테스트에서는 코딩 테스트 정확하게 동적 계획법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구해지죠. 리커시버에 가다 보면. 왜냐? 우리는 초이값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전 이제 딥인 자료 구조니까 결국 첫 번째 딥이 0번째에 꽂힐 거예요. 0번째에 위치하겠죠. 배열을 0번 인덱스로 시작하니까 0번째에서 빨간색을 칠하는데 드는 비용은 뭐예요? 여러분. 빨간색 0이죠. 그건 뭐예요? 얘잖아요. 제일 왼쪽부터 시작하니까. 이걸 초이값이라고 하죠. 0번째에서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는 40. 0번째에서 파란색이 쳤는데 초록색으로 칠하는 건 40,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는 83. 이런 초이값을 우리는 처음에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를 칠할 때 드는 값이니까. 근데 이 DP는 뭐냐? DP는 리커시브하게 재기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얘는 우리가 구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얘가 리커시브하게 떨어지다 보면 자, 얘는 또 어떻게 돼요? i-2에 뭐 여기가 얘를 피한 거니까 뭐 0이랑 d에 i-2에 2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떨어지면 뒤에 i-3을 볼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 리커시브하게 가다 보면 결국 얘네를 만난다는 거죠. 얘네가 이미 풀어져 있잖아요. 이거랑 여기 있는 a 원본 요게 결국 여기다 플러스 a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는 이미 주어진 값이에요. 그쵸? 얘네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리커시브 트리 모양처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떨어지는 거에 끝에 가다 보면 결국 여기 리프에 있는 가장 작은 애들 얘네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초기 값과 여기 있는 원본 값의 조합으로 얘네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화식만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은 결국 이 원리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 우리가 굳이 고민해서 구하지 않아도 올라오면서 자동으로 구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는 거의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P는 뭐 문제마다 사실 매우 다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DP에서는 점화식을 풀면 문제는 끝납니다, 결국.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뉴 스캐너, 시스템.in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n 값을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원본 배열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롱으로 할게요. 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인트로 할까요? 인트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원본 배열을 만들게요. 근데 여기다가 new int 크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RGB는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는 N값, 그 다음에 N값만큼, 그리고 여기는 색깔 3개니까 3.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DPBR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은 돌게요. 0, I는 N, I 뿔뿔. I 뿔뿔 해주시고요. 나갈 때 어떻게 돼요? A에 I 번째 0에다가 데이터 받고요. 이거를 복붙돼서 1, 2에다가 받으면 돼요. 1, 2. 이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뭐예요? 이 포문을 돌면서 n번 포문을 돌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A 배열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DP 배열 초기화하는 거죠. T 00 00은 뭐예요? A에 0 0이 될 거예요. 자, 요거 딱 처음에 칠하는 3개 첫 번째 집이죠. 첫 번째 집을 빨간색으로 칠했냐, 초록색으로 칠했냐, 파란색으로 칠했냐에 대한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줄 거 뭐예요? 저 맛이 그대로 들어가주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서 도는데 우리가 0번째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는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D에 I번째 0은 자,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1번째에서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 처음에 1번째에서 빨간색으로 칠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mass.min에서 최소값 뭐예요? I-1 I-1에 빨간색 이번에 빨간색으로 칠할 거니까 그전에는 빨간색이 아니었던 그쵸? 얘랑 얘 요 두 개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칠한 거죠. 그 중에 작은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재 내가 이번에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칠할 값 이렇게 해서 점화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그냥 복붙해서 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만 색깔만 바꿔주면 되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 이번에 초록색으로 칠했으니까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했으니까 빨간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색깔을 자꾸 헷갈려요. 파란색으로 칠했으니까 빨간색이랑 그 전에 초록색으로 칠했던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칠할 색깔 인덱스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이게 인접하지 않은 거 이게 인접하지 않은 거래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인접한 집에 다른 색 칠하기 이거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1, 2가 돼야 되는 거고 1이면은 0, 2 2면은 0, 1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두 개가 얘랑 다르게끔 인덱스를 세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칠할 애들이니까 요거는 요거랑 인덱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 문제 거의 다 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인트 리절트 할게요. 리절트는 mass.d에 mass.min 우리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D에 이번엔 n번째 집까지 모두 칠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0부터 인덱스 때문에 n-1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게 n번째 집이죠, 결국은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마지막으로 칠했을 때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했을 때 RGB니까 초록색으로 칠했을 때 그거에다가 또 한 번 민을 해주는 거죠. 민을 해줘서 초록색으로 칠했을 때 그리고 n-1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칠했을 때를 모두 가져옵니다. 모두 마지막 거 3개. 결국 이거죠. 우리가 DP로 이렇게 해가지고 DP 배열을 만들었는데 0부터 짱짱짱짱짱 해서 n-1까지 해서 모두 채웠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마지막 집 요거 3개의 값 중에 민 값을 결국 출력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렇게 담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고 예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뭐 제일 어려운 많이 있는 거를 돌리는 게 좋겠죠? 요걸 복사해서 돌려보면 253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예제는 맞았으니까 실제로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제출 누르시고요. 여기에 자바 코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패키지 날려주시고 클래스만 메인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제출 한번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백데이터가 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 넘어왔으면 거의 정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점화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자, 이게 맞았습니다가 나왔고요. 이번 문제는 그래서 점화식, DP에서 점화식을 구하는 한번 연습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점화식을 구하는 게 DP의 90%, 대부분 문제의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인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은, 되네? 뭐 쉽잖아. 되네 했는데, 나중에 또 혼자 생각하면 점화식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점화식 구조를 자꾸 생각해 봐야지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점화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1차원인지 2차원인지 이런 것부터 이제 정하는 게 약간 그때부터가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쓰거든요. 고민이 돼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연습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